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성호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9월 평가원을 본 9월 3일, 하루 지난 9월 4일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여유를 갖고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인 시험에 대한 상황, 그리고 여러분들의 앞으로 해나가야 할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지와 세지 전체적인 총평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등급 컷이나 이거는 이미 거의 모든 사이트들이 다 발표가 됐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6월과 비교해보면 6월과 비교해보면 1등급인 친구들은 약 2점에서 3점 정도 올라서 46, 7대가 형성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한 4점씩 내려갑니다. 4점씩 내려가고 3등급이 6월 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20점대 25점 넘어서 한 27점 전후에 있었던 것들이 쭉 올라와서 30 한 6, 7 이렇게까지 올라왔으니까 글쎄 문제가 쉬워지면 40 초반까지도 나중에는 갈 수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하면 좀 표점이 안 이뻐요. 표점이 안 이뻐가지고 그렇게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6월 달에 비해서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거는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등급 컷을 놓고 봤을 때 첫 번째 여러분들이 그만큼 공부했다. 근데 두 번째 문제를 딱 놓고 봤을 때 그냥 주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올라와 준 겁니다. 근데 선생님도 이제 문제를 꼼꼼하게 풀기 전에 먼저 자료를 한번 쭉 전반적으로 봤죠. 왜냐면 학생들한테 연락이 오니까 학생들한테 연락이 오니까 자료 한번 쭉 보고 답을 하는데 선지를 모두 풀기 전에는 쉬운 줄 알았어요. 쉬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염려까지 했냐면 선생님 저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라는 얘기가 왔을 때 그래? 나는 혹시라도 이거 선지 변별력 없어서 선지까지 변별력 없어서 블랭크 나면 어떡하나 걱정되는데 그러니까 등급 비워버리면 어떻게 되나 걱정되는데 이 생각까지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풀어보니까 선지에서 변별을 가진 거예요. 이게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시험에 대한 인상 비평인과 동시에 시험의 본질적인 내용이었는데요. 자료를 딱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참신하다는 느낌은 없어요. 그리고 막 그래프나 도표 이런 것들이 들어간 문제도 6월 달에 비해서 한 문제 정도 많아지거나 거의 그 정도 수준이어서 특별하게 막 더 어려워 보이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풀어보면 어려웠다는 거죠. 선지들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등급 컷이 줄문제 한 15문제 줘버리고 4, 5문제 해가지고 선지들을 꼼꼼하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활용을 해서 구분을 하다 보니까 3등급 컷은 많이 올라왔죠. 하지만 1등급 컷은 만점으로 가지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 3등급 컷이 한 10점 가까이 올라갈 사이에 1등급 컷은 2, 3점밖에 못 올라갔다고? 그건 좀 뭔가 문제상에 출제를 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노련하게 조절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단 하나 조금 뭐 어떤 방식으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느끼기에는 국영수 메인 그러니까 국수 메인 과목들을 가지고 변별력을 두고 탐구 과목들은 조금 쉽게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리만 놓고 보면. 근데 보니까 과목 간 편차가 상당히 크죠. 과목 간 편차가 큽니다. 1등급 컷에도 차이가 크고 표점 만점 받았을 때도 차이가 좀 큽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 간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는 건 수능 때 조금 더 고려할 것 같다. 그렇다면 지리는 이 정도 수준이거나 조금 더 어려워지는 수준. 그 정도로 감안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화면에 띄어져 있는 거는요. 각각의 한지와 세지에서 난이도가 높았던 문항들인데요. 한지가 약간 딜레마가 있어요. 세지도 나름의 딜레마가 있죠. 세지는 지역성 문제 한 2개 정도 이 안에 기후 문제 한 2개 정도. 그러니까 가장 학생들이 까다로워하는 기후와 그리고 또 어디까지 외워야 돼? 라고 하는 지역성 그리고 백지도 문제. 그런 것들이 딱딱 둘 황금 비율로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에 한지 같은 경우는 뭐가 좀 난감하냐면 자료의 문제가 그렇게 많이 강하진 않아요. N수생들 어느 학원을 다니든지 간에 실무를 많이 풀 텐데 그런 사설 변형에서 푸는 것만큼의 자료의 개수가 아니에요. 지역성이 많습니다. 오히려 실무나 이런 거에선 지역성이 적은데 그러면 이 실무들을 푸는 게 의미가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단순 산술적으로 문제의 개수로만 놓고 보게 되면 지역성이 강조된 게 맞는데 오답률이 높은 문항에는 죄다 자료 문항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로 보면 3등급까지 점수를 확보하려면 지역성을 하고 암기를 해서 빨리빨리 올리는 게 맞아. 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가서 등급 싸움을 해주고 그렇게 되려면 이거는 자료 부분을 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상당히 딜레마죠. 그러니까 막 한 방향으로 쭉 가가지고 점수가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점수가 확보되면 그 다음엔 또 방향을 탁 틀어가지고 가줘야 되는 거예요. 두루두루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전반적인 특징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특징.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가야 될 길을 말씀드릴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특징. 한지, 세지 모두
소거법이나 경우의 수로 푸는 게 안 된다. 이 말은 뭐냐? 나 이거 뭔지 헷갈려. 그럼 다른 모의고사들은 풀 때 풀려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 풀려요. 경우의 수로 풀어보면 안 풀려요. 의도한 것 같아요. 의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걸 내지 않는 대신에 꼼꼼하게 선지의 매력적인 오답들을 다 심어둔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 나올 정답, 이렇게 생각할 때 나올 정답.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얼마나 많은 거를 풀어봤냐, 물론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제대로 풀었냐, 아니면 문제풀이 스킬을 가지고 풀었냐, 그런 것들에 따라서 문제풀이 스킬을 가지고 풀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통해서 살아나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지역성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기후 문제는 자료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개념을 다시 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실무를 통해서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기출도 그렇지만. 그게 핵심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지의 경우는 지역성은 뭐 북두칠성 선생님 세계지리도 북두칠성 위치편이 있지만 위치편으로 해결하면 그거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자료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그 자료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소거법 경우의 수가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9월 15일 전후에 높이바람 모의고사하고 북두칠성 기후 통계편 이게 나올 거예요. 자료편들이 나올 건데 높이바람의 모의고사 12회분으로 상당히 많이 구성을 했습니다. 넉넉하게.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데 그거는 경우의 수로 풀리거든요. 경우의 수로 풀려요. 현장에서 친구들을 풀어줄 때도 저는 그렇게 풀어드렸고요. 풀립니다. 근데 그렇게 푸는 건 푸는 건데, 왜냐면 워낙 자료가 어려우니까. 진짜 어려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 평가원보다 자료가 훨씬 더 어려워. 근데 평가원은 자료는 쉬운데 애매하면 답이 안 나오는데, 선생님 문항들은 자료가 어려운 대신에 헷갈리는 거 한두 개 정도는 선지로 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매력적인 오답이 많다는 측면에서는 평가원 문항이 좋고, 자료의 완결성이나 자료의 다양함은 선생님 교재가 더 좋다고 선생님은 감히 말할 수가 있는데, 그걸 풀 때는 점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풀 때는 소거법이나 경우의 수로 풀더라도 그 이후에 꼭 자기가 애매했던 자료들을 왜 이렇게 되는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피드백이 될 거예요. 아니 선생님 저는 그게 아니고 아예 문제 풀면서 제가 모르면 답이 안 나오는 거 그런 걸 원해요. 그러면 질의응답 OX나 질의응답 그느드 이 시리즈들을 푸시면 그 습관을 들일 수가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설 모의고사 많이만 푼다고 해서 해결될 건 아닙니다. 제대로 풀어야 돼요. 제대로. 어떻게, 방향에 대한, 방법에 대한 것은 그렇게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이후에 무엇을 가지고 할 거냐? 선생님 커리를 가지고 할 거라면 질의응답 OX나 그느드로 그걸로 하시는 거고, 그리고 북두칠성 자료편이나 아니면 높이바람 이런 걸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대신 그런 걸 때는 답을 구할 때는 구하더라도 명확하게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북두칠성 높이바람과 같이 나오는 북두칠성 자료편이 그런 면에서는요. 그거는 자료만 연습하거든요. 선지 없어요. 선지 없어요. 자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연습하기에는 그게 또 가장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적절히 그 커리에 있는 것들을 잘 황금 비율로 섞어서 하시면 마무리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되게 걱정되는 게 점수가 평소에 자기가 기대했던 거 혹은 받던 점수보다 안 나온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 친구들이 방향을 못 잡겠다는 거예요. 개념해야 될지 실무 풀어야 될지. 그럴 수밖에 없어. 나도 이게 하루 정도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학생들하고 상담해보면서 나도 이거 점수 왜 이랬을까? 그걸 좀 살펴본 거거든. 근데 다 오답을 소거법으로 경우의 수로 문제의 스킬로 풀어가는 것들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자료가 다양하고 막 이런 건 아닌데 지식이 정확하지 않으면 못 풀게.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친구는 진짜 답답하니까 선생님 백지복습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 개념 강의 다시 돌려야 돼요? 라고도 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집중력 유지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문제를 풀 때 정확하게 푸는 그리고 오답 노트를 정확하게 만들어 놓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선생님이 들을 수 있는 전반적인 시험의 특징 다른 별 문제 개수 이거는 큰 의미 없습니다.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큰 특징 말씀드렸고 선생님 커리에서 선생님과 같이 남은 시간에 마무리할 거라면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9월 15일 즈음 하여 남은 2개의 커리가 마지막으로 발표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방법 그때 또 OT 찍어 드릴게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본 문항으로 들어가서 해설 강의를 할 건데 본 문항의 해설 강의는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짧게 좀 빠르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거 중심으로 그것만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고 주말 쫙 지내면서 잘 살펴보시고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강조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거 궁금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는 요 정도 수준에서 뭐뭐 하면 돼. 요 정도 수준에서 정보를 드릴 만큼 저도 그렇고 다른 과목도 그렇고 드릴 거예요. 대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어떻게만 계속 붙잡고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하세요. 뭐라도 빨리 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의 여러분들의 점수보다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남은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막 가성비 이런 거 생각할 거야. 근데 얘들아, 맞아. 가성비도 중요한데 하잖아? 하면 효율성을 따지기 전에 하면 올라. 근데 고민하고 있으면 그만큼의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야. 로스가 나. 그러니까 일단 움직이세요. 이맘때 봤을 때 표정 밝게 다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다 무엇을 얼마나 파고 들어갈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진중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마지막에 9월달 이후에도 자기가 혹시라도 부족한 과목이 있었어도 원하는 결과로 바꾸는 힘이 있더라고요. 너무 뻔하지만 정답에 가까운 말씀 이렇게 드리면서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